안녕하세요. 2002년부터 2017년까지 3번의 암을 겪었지만 뉴스타트 생활로 건강을 회복한 슬기로운 윤 선생입니다. 오늘은 뉴스타트의 두 번째 이니셜 E, 엑서사이즈,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매일 운동을 한다는 것이 사실 귀찮은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적당히 하고 나면 찌뿌둥하던 몸이 개운해지고 건강까지도 점차 좋아지는 마법이 바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암에 안 걸렸다면 지금도 운동과는 담 쌓고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살림하랴, 육아하랴, 직장 일하랴 바쁜 와중에 그야말로 시간이 없어서 못하기도 했고 틈나면 쉬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암 환자가 된 덕분에 몸이 건강하려면 운동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 중요성을 알게 됐고 이제는 생활 속에서 운동을 습관화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경북 영덕 칠보산 속에 있는 힐링센터에서 한 달에 10일을 지내고 집에 와서 20일을 지내는 생활을 했습니다. 9박 10일 동안 환우들과 어울려 칠보산 속의 많은 등산로를 열심히 걷고 또 걸었습니다. 초반에는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제 심장과 폐와 다리 근육이 튼튼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걸었느냐면 놀라실 텐데요. 하루에 4만 보 이상도 여러 번 걸었습니다. 밤에 온몸이 피곤해서 쓰러져서 잘 정도였죠. 다음날 또 그렇게 걷고 어리석은 행동이었죠. 그렇게 과로하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나중에 배우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루 1만 5천 보를 넘지 않도록 절제하게 되었습니다. 과한 만큼 독이 된다. 의욕이 앞서서 과하게 운동하면 피로가 누적되어 치유에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실제로 암 치료 후에 뉴스타트 생활 잘해서 건강이 좋아진 환우들도 과한 운동이나 과로를 하면 그만 나중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온 경우들이 있습니다. 체력의 70% 이내를 운동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남겨두어야 치유 활동이 원활하다고 하니까 과로하지 않는 것 기억해 주세요. 무슨 운동을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있죠.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듯이 저도 스트레칭과 등산을 제일 좋아합니다. 먼저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몸을 쭉쭉 당기고 펴주기 때문에 온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체온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소와 영양소가 혈관을 통해 세포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보통 등산이나 만보 걷기는 잘 하시는데 스트레칭을 소홀히 하는 암 환우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뉴스타트 스트레칭을 알려드렸는데요. 따라하다 보면 확실히 효과를 느끼실 겁니다. 저는 눈 뜨면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서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돌고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는 습관을 지키고 있습니다. 꼭 아침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중에도 생각날 때마다 틈틈이 몇 가지 동작만이라도 스트레칭 해주면 신체가 활성화되면서 몸이 개운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은 등산. 산은 깨끗한 공기와 적당한 경사, 아름다운 자연까지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운동 장소입니다. 실제로 산에서 호흡을 하면 산소 포화도가 높아서 도심지보다 산소를 더 많이 마시게 되는데요. 산소를 많이 마시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경사진 산을 오르내리면서 심장과 폐, 하체 근육이 강화되기 때문에
등산은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변화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동하고 감탄하는 것도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치유에 도움을 줍니다. 이것을 뉴스타트에서는 유전자가 켜져서 치유가 일어난다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도 생활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동, 감탄하는 습관을 만드시면 걱정도 잠시 잊고 마음이 한결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등산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같은 운동량이라도 평지를 걷는 것보다 경사진 곳을 오르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서울대병원 암환자 운동 강의를 들어보면 운동할 때 최대 심박수의 70% 정도의 심박수가 나와줘야 좋다고 합니다. 계산해보면 저는 117이네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어디 갔다 와? 라고 물으면 차분하게 운동하고 왔어가 아니고 숨차게 운동하고 왔어 정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스트레칭과 등산을 추천해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시간 내서 운동하는 것 말고 나머지 하루를 어떻게 생활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일과 중에도 앉아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안 좋고 가볍게 움직이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일하다가도 자주 자리에서 일어나서 복도나 계단을 걷고 스트레칭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일상 속에서 운동량을 더 늘릴 수 있을지 지금도 궁리 중인데요. 어렵네요. 지금 현재 자신의 몸 상태가 걸을 수만 있다면 시간과 강도를 점차적으로 늘려서 일반인 정도까지 높여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빈혈이 심한 분, 항암 직후 백혈구 수치가 낮은 분, 뼈에 전이 되어 뼈가 약한 분이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운동 후에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온다든지 골절이 된다든지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자신의 현재 몸 상태와 체력에 맞게 조금씩 늘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울대병원 운동 강의에 따르면 하루 30분 땀 흘리면서 운동한 암 경험자가 예후도 좋고 사망률이 낮다고 합니다. 매일 꾸준히 등산, 스트레칭 같은 운동을 적당한 강도와 시간을 염두에 두고 실천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건강해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